세계 최대 조선국가 중국이 한국 엔진 기술 없이는 선박을 완성할 수 없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상하이 최고 국영조선소에서 LNG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다가 결국 HD 현대중공업에 긴급 엔진 수입을 요청한 겁니다. 일부 중국 조선업계는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을 두고 굴욕적이라며 반발했어요. 하지만 중국 최고 선박 엔지니어가 한국의 엔진 기술을 직접 체험한 뒤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엔진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대체 한국의 선박 엔진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중국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 최대 조선 국가가 한국의 기술자를 보내 배우겠다고 나섰을까요?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상하이 국영조선소 수석 엔지니어 린 웨이입니다. 20년간 선박 설계를 해왔지만 이렇게 좌절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LNG 이중 연료 컨테이너선 프로젝트를 거의 완성했는데 가장 중요한 엔진에서 막혔거든요. 친환경 초대형 엔진 설계는 완벽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3만 톤급 컨테이너선에 필요한 모든 사양을 만족했고 연비 효율성까지 계산해낸 자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내 엔진 기술로는 출력 기준을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LNG 이중 연료 시스템에 2만 킬로와트 이상 출력을 내면서도 환경 규정을 만족하는 엔진은 중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최고 사양도 1만 5천 킬로와트가 한계였어요. 5천 킬로와트라는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이는 선박의 항해 능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격차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기술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엔진 하나 때문에 무산될 위기였거든요. 더 큰 문제는 고객이 글로벌 해운회사였다는 점이었어요. 약속한 납기를 못 지키면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결국 유럽에서 엔진을 수입해야 하나?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엔진은 가격이 너무 비쌌고 납기도 1년 이상 걸렸어요. 고객이 요구한 6개월 안에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조선소 부사장 장리하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중국 조선업계의 산증인이었죠. HD 현대중공업에 연락해봤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해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엔진을 수입해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중국이 다시 한국의 기술을 기대해야 하다니. 장리하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80년대부터 중국 조선업 발전을 이끌어온 인물이었어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을 만족하는 엔진은 HD현대가 유일했거든요. 출력은 물론이고 친환경 기준까지 만족하는 이중 연료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HD현대 엔진의 기술 사양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출력만 높은 게 아니라 연비 효율, 배기가스 저감, 소음 제어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결국 상하이 국영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중국이 세계 최대 조선국가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배의 심장인 엔진은 한국 없이 만들 수 없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이었어요. 단순히 엔진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지원까지 제공한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HD현대건설기계 중국법인 엔진기술서비스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협업을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는 중국만을 위한 전담 기술 조직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파트너십을 염두에 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기술력과 서비스력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어요. 시운전을 앞두고 한국에서 김도현 수석 엔지니어가 파견됐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첫 인사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배의 심장이죠. 심장이 뛰지 않으면 배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에서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엔진에 대해 말할 때의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마치 연인을 이야기하듯 애정이 가득했어요.
중국 기술진들이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가 과연 우리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김도연은 의외로 겸손했어요. 저희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시운전 전날 밤, 저는 호기심에 김도연의 실전 노트를 몰래 훔쳐봤어요. 그 내용에 정말 놀랐습니다. 출력은 계산이 아니라 감이다. 엔진 소리를 들으면 상태를 안다. 온도보다 진동이 중요하다 같은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엔진과 대화하라는 메모였습니다. 뭔가 철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20년간 엔진을 다뤄온 저조차 이런 관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노트 곳곳에는 실제 경험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노르웨이 프로젝트, 진동 0.3초 차이로 엔진 수명 2배 연장, 말레이시아 LNG선, 연료 혼합비 1% 조정으로 출력 8% 향상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이었어요. 시운전 당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산 부품 호환 문제로 엔진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연료 주입 시스템에서 이상 신호가 계속 나타났고 출력도 예상보다 20% 부족했습니다. 저는 순간 역시 한국 엔진도 완벽하지 않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 봐요. 한국 엔진도 결함이 있잖아요. 제가 다소 비판적으로 말했습니다. 내심 한국 기술의 한계를 확인한 것 같아서 안도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김도연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제는 엔진이 아니라 연료 밸브네요. 그가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5분 만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알고 보니 중국산 연료 밸브의 정밀도가 떨어져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밸브 내부 스프링의 탄성 계수가 설계 기준에 못 미쳤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김도연의 설명이었어요. HD 현대 엔진은 오차 허용 범위를 0.5%로 설계합니다. 하지만 이 밸브는 오차가 2%네요. 그래서 시스템이 보정하느라 출력이 떨어진 겁니다. 한국 엔진은 외국산 부품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감지하고 보정하도록 설계됐던 거예요. 김도연은 직접 밸브 구조를 손봤습니다. 작은 드라이버와 버니어, 캘리퍼스만으로 30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어요. 마치 숙련된 의사가 수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밀한 손놀림과 집중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 이제 다시 해봅시다. 김도연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시운전을 재개하자 엔진이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고 안정적인 진동으로 바뀌었고 출력도 설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건 엔진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예술품 같았습니다. 모든 부품이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완벽한 성능을 내는 모습이 경이로웠어요. 시운전 성공 후 저는 HD 현대중공업의 수출 실적 보고서를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산 선박 엔진이 중국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대형 선박 엔진 10대 중 7대가 한국산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였어요. 단 3분기 만에 연간 수출액을 돌파했다는 내용을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250% 성장이라는 수치는 믿기 어려웠어요. 이는 단순한 수출 증가가 아니라 기술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데이터는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8,760억 원 규모의 세계 선박 엔진 시장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이중연료 엔진 분야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기술 패권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 국가인 중국조차 한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저는 중국 내부 보고서에 솔직하게 썼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LNG 선박 진출이 불가능하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엔진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 전반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엔진 제어 시스템, 연료 관리 시스템,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며칠 후 장리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린, 한국에서 배워와라.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중국 최고 엔지니어인 제가 한국에 가서 배운다니 동료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가 배워야 할 때는 배워야 한다.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는 평생 중국 조선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하니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있다. 이 격차를 줄이려면 직접 가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장리화의 말이 맞았어요. 보고서로만 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고 기술자들과 대화해야 진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동료 서지원과 함께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울산까지 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술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확인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됐어요. 규모부터가 달랐습니다. 축구장 20개를 합친 크기의 공장에서 동시에 수십 대의 엔진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동화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완벽하게 협업하는 모습이 마치 SF 영화 같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이미 차세대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과 AI 기반 선박 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엔진이 스스로 상태를 진단하고 최적화하는 기술까지 상용화 단계에 있었어요. 이건 기술 전수가 아니라 기술 감동이에요. 서지원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미래를 보러 온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AI와 친환경 연료를 통합한 시스템이었어요. 엔진이 실시간으로 해상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의 연료 혼합비를 계산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보유한 기술이라고 했어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한국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제 연비 효율을 30%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중국 최고 엘리트인 제가 배우러 온 구조가 된 거죠. 연구소에서 만난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도 인상적이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데도 엔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저희는 대학 때부터 실제 엔진을 만지면서 배웠어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완벽하게 결합된 교육 시스템이 한국 기술력의 비밀이었어요. 중국처럼 책상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들면서 배우는 거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실제 현장에서 큰 격차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한국 방문 중 김도연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의외로 많은 실패담을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실패가 많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유럽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철학이거든요. 어떤 배에서 어떤 항로를 다닐지, 선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할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능 좋은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엔진 음향 데이터로 선박 상태를 예측하는 신기술이었어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3개월 후에 어떤 부품이 고장날지 알 수 있어요. 김도연이 실제로 시연해줬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엔진 소리를 녹음하기만 하면 AI가 분석해서 상태 진단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이런 기술은 중국에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방 정비가 가능해지면 운영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이 기술 하나로 연간 정비 비용을 50% 절약할 수 있어요. 김도연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기술의 진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생애 주기를 고려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본국에 돌아온 저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중국도 협업이 살 길입니다. 단순한 수출입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엔진이 아니라 협력의 플랫폼이었거든요. 한국 기술을 단순히 베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철학과 시스템을 이해해야 해요. 제가 보고서에 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몇 달의 설득 끝에 상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한국기술팀과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어요. 중국의 조선 기술과 한국의 엔진 기술을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첫 한중 합작 엔진이 중국 조선소에 납품되는 날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한국 엔진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양국 기술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었거든요. 성능은 기존 한국 엔진보다도 더 뛰어났습니다. 장리화는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어요. 한국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외교를 바꾼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선박이 아닌 신뢰를 수출한 거였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략이었어요. 정말로 한국 없인 안 되는 세상을 기술로 입증해낸 거죠. 첫 운항식 날 저는 한국 기술진들을 초청했습니다. 김도연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배가 출항하는 모습을 보며 뭉클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젠 너희가 해라. 기술은 세대를 이어가는 거다. 린, 당신들이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주세요. 김도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좋은 기술은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한 기술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중국과 한국이 합작으로 만든 선박이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배의 심장은 한국이 만들었어요. 한국 기술이 세계 바다의 심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전 세계 바다에서 한국 엔진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만든 심장이 세계를 달리게 한다는 걸 말이에요.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고 좋은 기술은 결국 모든 나라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동력이라는 걸 한국이 보여준 거죠. 여기까지 중국 수석 엔지니어 린 웨이의 놀라운 증언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국가 중국조차 한국의 엔진 기술 없이는 현대적인 선박을 만들 수 없다는 현실,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반발했던 중국 기술자가 결국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하게 된 이야기 말입니다. 한국의 선박 엔진 기술이 단순한 기계를 넘어서 하나의 예술이 되었다는 평가가 인상적이었어요. 출력만 높은 게 아니라 AI와 친환경 기술까지 통합한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니 정말 기술 선진국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술력과 서비스력을 모두 갖춘 한국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든 거죠. 린 웨이의 말처럼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 만든 엔진이 중국 선박의 심장이 되어 전 세계 바다를 달리고 있다니 이런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 아닐까요? 때로는 경쟁보다 협력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 기술의 숨은 저력에 놀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한국의 작은 엔진이 세계 바다의 심장이 되니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드와이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